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이것이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네, 안녕하세요. 한동영 방송에서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스톨방님, 한동영 방송 안녕하세요. 아이고, 위는 잘 안 보이고, 한동훈은 이를 뚫고 전진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이고, 블루마운틴님,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호님, 한통영도 잘 되겠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속은 열불나고 어쩌란 말인지 중화가 되지 않을까요? 춥고 안에는 불이 나고. 주니키님, 깊이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님, 안녕하세요. 서울 강추위 감기 대유행 이경희님, 반갑습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잘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읽어보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5년 1월 10일 방송. 윤 대통령 지지도가 42%라고? 근데 2024년에 100골단이 웬 말이냐? 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참 지지율이 지난주부터 계속 발표가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지지율이 막 이렇게 뛰는 지지율이 나오지?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당황하고 야당도 당황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정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국힘 단계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를 끌으려는 세력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라. 정말 우리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가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때가 되면 성경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곡과 추정이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추수 때가 되면은 그 피들이 있잖아요. 삐죽삐죽 쏟아는 피들을 갖다가 싹 뽑아갖고 불 살려버려야 된다. 골로 보내야 된다. 그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굿모닝 왕님, 안녕하세요. 공이아보리아님, 귀팅만 함겨. 이거 바쁘시네요. 보성님, 거짓 지지율 믿고 싶지 않아요.
예, 제이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이님.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국정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도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된 변화. 다시 한번 한동훈 천막당 우리 함께해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커뮤니티를 가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커뮤니티에 가면 포스터가 있고 한동훈 신당 맨 윗줄에 파란색으로 된 걸 누르면 바로 들어간다. 또 하나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거기 한통령 로고가 있고 그 밑에 더보기라는 게 있는데 첫째 줄에 파란색으로 그거 클릭하시면 된다. 예, 꼭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 보면은 메뉴에 고정 댓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서명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네 가지 항목만 그냥 이름하고 뭐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렇게. 예, 제이님, 손님 계셔서 들을게요. 예. 그래도 이렇게 지금 일도 많으시고 바쁘신데, 예, 그래도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셔갖고,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신년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연초래서 각종 기관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추이가 지금, 어, 좀 이렇게 방송, 종편에서도 이게 뭔가 해도 뭐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패널 중에서도 그냥 어버버 이렇게 하고 그냥 말꼬리만 흐드리고 뭐 그러지 이게 왜 이렇게 됐다는 거를 갖다가 시원스럽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패널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답답한 심정일 것 같아서 제가 좀 나름대로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데일리 안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했는데 이게 보세요. 12월 넷째 주, 그 다음에 1월 둘째 주. 이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의, 그러니까 그 대통령 지지율이 30%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지지한다가 42, 그러니까 12포인트나 껑충 뛰고, 그 다음에 또 반면에 또 부정평가 있잖아요. 부정평가는 또 68%에서 55%, 그러니까 12% 넘게 또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지금 붙어간다는 거예요. 지지한다가 42에다가 그 다음에 55%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그전에는 뭐 70%막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을 갖고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지금 뭐 결집이냐 보수의 결집이냐 뭐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음, 네, 굿모닝 왕님, TV조선 이재영, 다음 한동훈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오늘 이 얘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 돌직구쇼에서 특별히 그 2030 세대를 갖다가 콕 찍어갖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게 무려 20%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월 넷째 주에는 이게 25%였는데, 지지한다가. 그런데 그게 43%가 됐다. 그 다음에 30대는 뭐야? 22%였는데 43이 됐다. 그러니까 30대는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대도 25에서 43. 정말 20%가 이렇게 올라갔다. 도대체 이 젊은 세대층에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거냐 지지율이. 물어봐도 패널들은 그냥 헤매고 있다. 그런.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이거는 갤럽 조사인데요. 아까 조사는 그 데일리안에서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갤럽 조사.
여기 보면 정당 지지도가 나옵니다. 자, 국힘이 24%에서 10%가 올라갔고 34%가 되고 민주당이 48%에서 뚝 떨어져 갖고 붙었어요. 오차 범위 안으로 붙었어요. 예. 34대 36이야. 아니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계엄 이후 아닙니까? 12월 셋째 주면은 계엄이 12월 3일 날인가 첫째 주에 일어났으니까 계엄이 반영이 된 건데 계엄이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힘은 아주 급등을 해버리고 민주당은 폭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WJ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서정호님, 예, 굿모닝은 제 명이 대통령 될 거예요. 대통령 되면 안 되죠. 예,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대통령 되면 정말 나라가 망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아시아 투데이라는 데에서 또 조사한 게 있습니다. 아시아 투데이에서도 지지한다가 40%고요. 지지하지 않는다가 6. 이거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예.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린 이거 지지한다. 여기 지지한다 42, 지지하지 않는다가 55. 이거나 지금 이거 아시아 투데이에서 한 것처럼 지지한다가 40이나 지지하지 이게 똑같은 트렌드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40% 이상을 갖다가 뚫고 올라오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러면 이 현상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걸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극우의 결집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극우들이 이대로 있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결집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 결집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극우의 결집 효과가 있다 쳐도 그럼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뭐 정당 지지도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금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집을 한다. 그래서 그럼 뭐 결집 효과 때문에 국힘이 24에서 34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떨어지냐고. 민주당이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극우가 결집하는데 민주당이 떨어집니까? 뭐 극우가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해석하면 그게 해석이 부족하다. 물론 극우가 결집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이 그래프를 갖다가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뭘 갖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분위기를 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정말 요즘도 오늘도 뭐 하루 종일 뭐 대통령을 어떻게 체포를 하느냐, 뭐 체포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뭐 그거 갖고 떠드는데 이게 그 어제 그제 오후에 이렇게 얘기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당과 국정원의 메신저 역할을 자기가 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개시 4분 뒤에 삭제 및 수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그 이상식이라는 사람이 그 행안위 위원이에요. 국회의원인데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쭉 자기 자랑을 쓴 거죠. 내가 이번에 이렇게 아주 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에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저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로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느냐. 뭐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습니다.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그냥 다 빼버렸어요. 이게 그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그 내용을 갖다가 통으로 빼버렸다. 결국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당으로부터. 불법 내통 정황을 자백한 거다. 국수본, 민주당 수사본부, 민수본인가?
그다음에 박소영 의원 경찰과 야당이 내통해서 상황 조율하고 있는 충격적이다. 정말 이거는 내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어떤 거를 갖다가 알기 시작.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사 대선 후보로 나가더라도 이재명을 찍는 사람은 극우밖에 없다. 극우, 개딸, 그리고 국가전보세력 뭐 이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현상들이죠. 물론 12월 3일 날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한테 불리한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12월 3일 전까지는 민주당이 불리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이대로 그냥 가면 이재명은 대선에 못 나오겠구나. 뭐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못 나오겠구나. 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윤건희가 정말 무슨 생각을 했는지 판세를 갖다가 완전 180도 바꿔놨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완전히 불리했던 이재명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줬고 그동안 나름대로 유리하게 끌고 갔던 그 보수당 우리들은 완전히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그 된소리의 결과가 뭐냐? 아주 최악의 결과인데 결국은 국힘의 당대표가 쫓겨나는 한동훈 대표가 쫓겨나는 그런 결말을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그러면 민주당은요 정말 그 환경으로 보면 100% 유리한 환경이에요. 100% 유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프가 꼬라박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예,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여기 보세요. 이것도 어떻게 대통령을 갖다가 체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 하나가 내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행안위 위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그 경찰 출신입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내통을 해갖고 자간 뭐 무슨 수를 쓰든 무슨 편법을 쓰든 경찰을 겁박을 하든 뭐 누구를 겁박하든 간에 어쨌든 잡아쳐 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번에 경호처가 엄청 막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연장 신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영장을. 자, 그렇게 막을 때 민주당이 한 짓이 뭡니까? 민주당은 이재명을 비롯해 갖고 어떻게 했느냐? 경호처를 갖다가 없애겠다. 경호처 법을 갖다가 그렇게 6개 항으로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경호처법을 갖다가 개정하는 그 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패러다임은 어떤 패러다임이냐?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 검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검수완박을 만들어요. 문재인 시절에 우리 검수완박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갖다가 다 쪼개놔. 그리고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수사는 경찰만 하게. 그래서 그냥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갖다가 듣고 거기 보안 요청하면은 그 요청하고 직접 수사를 못해. 그게 검수완박 아닙니까? 수사권을 갖다가 다 찢어놓은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국정원을 한번 봅시다. 국정원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국정원의 제일 큰 일은 간첩 아닙니까? 그 정보를 갖다가 왜 얻는 거예요? 간첩 잡으려고 정보 얻는 거 아닙니까? 그 국정원이라는 게. 그런데 그 핵심 기능인 간첩 잡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왜? 간첩을 잡기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대부분 다 잡혀가야 돼, 간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정원에서 그 베테랑 국정원에서 간첩 잡는 거를 갖다 못 잡게끔 법을 갖다가 개정해 버려. 그러면 간첩 잡는 권한을 갖다가 국정원에서 뺏어 갖고 어디다 주느냐? 경찰한테 줘. 왜? 경찰은 무능해. 경찰은 마약 수사는 잘할지 모르지만 간첩 잡는 거는 젬병이야. 그러니까 경찰이 간첩을 잡는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잡혀갈 이유가 없어. 왜? 뭐 수사를 갖다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은. 그렇게 자기네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검찰의 핵심인 수사 기능을 갖다가 그냥 뺏어버리고 국정원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국정원의 핵심 기능인 간첩 잡는 그 권한을 갖다가 뺏어갖고 엄한 데 줘버리고 예를 들어서 경호처가 이번에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때요? 경호처를 갖다가 없애는 법안을 갖다가 없애거나 아주 약화시키는
그런 법안을 갖다가 해갖고 지네들이 왜 깡패잖아. 190명 갖고 있잖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예? 그런 짓을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야. 말로는 민생 하면서 뭐 그러지만은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걔네들이 움직이니까 절대 아니죠. 만약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다면 한덕수 총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탄핵을 합니까? 이미 한 번 대통령이 탄핵을 됐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대행을 맡았는데 그 대행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탄핵을 해갖고 대대행이 된 거잖아요. 지금의 최상목은 대행이 아니라 대대행이잖아요. 2번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최상목이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최상목도 탄핵을 시키겠다는 거잖아. 예? 그럼 뭐예요? 대대대행 아닙니까? 얘네들은요, 나라 사랑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냥 지가 꼴리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주면 저렇게 하고 그냥 나라를 갖다가 푼지박살 그냥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그냥 여기도 잘라고 저기도 자르고 공수처라는 게 그게 생겨야 될 조직입니까? 여러분 지금 보셨잖아요. 공수처 아무 능력도 없고, 예, 그런 공수처. 오히려 공수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고라파하잖아. 그것 때문에 질질질질질 그래갖고 지금 검사가 탁 해갖고 했으면 그 공수처를 만들지 말고 그냥 기존의 그 검찰 기능으로 했으면 벌써 이게 해결이 됐을 텐데 그놈의 공수처니 뭐니 만들어갖고 기내들끼리 권력 싸움하고 뭐 우리가 여기서 또 나서야 되니 말해야 되니 뭐가 법적으로 뭐가 이게 권한이 있느니 없느니 이 짓 하다가 지금 아직도 용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민주당이라는 걸 안 거예요. 국민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가 어려운 게 막상 이재명을 찍으려고 들어가면 찍을 수가 없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찍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됩니까? 아니 대장동 백현령도 그렇게 수천억씩 해먹는데 그 나라를 관리하는 대통령이 되면 이게 대장동 백현동입니까? 예? 무슨 뭐 설악산 가서도 해먹을 거고 인천 가서도 해먹을 잠깐 전국이 대상 아닙니까? 전국이 해먹을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거기 뭐 수십조 수백조가 그렇게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찍냐고요?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정신 갖고는 절대 찍을 수가 없다. 그런데 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 없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냐? 그 증거가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왜 김문기 씨 모른다.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그 똑같습니다. 제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좌파를 지지하고 좌파에 쓴 사람은 지금도 좌파예요. 이쯤은 안 되시 그거를 갖다가 옛날엔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갖고 우파에서 무슨 100만 채널을 갖고 있고 그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변합니까? 예. 사람 변치 않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요 민주당 안에서 이게 책임론이 부각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막 팡팡팡팡팡 떨어지니까 이게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지금 누구한테 이거를 갖다가 돌리느냐? 박찬대한테 돌리고 있어요. 모든 화살을. 예. 아니 박찬대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박찬대는 뭐예요? 아바타 아닙니까? 누구의 아바타였어요? 아니 이재명 아바타 아니 박찬대가 박찬대 생각으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자 이렇게 지지율이 막 팍팍 떨어지고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그 화살을 그러니까 누구로 지금 꼬리 자르게 하려는 거예요? 박찬대로 꼬리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 지도부라는 게 이재명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금 타겟으로 해갖고 애초에 제3자 추천 방식이었으면 한 번에 통과될 것이다. 박찬대의 오만이다. 아예 그냥 이름을 갖다가 까잖아요. 이재명의 오만이 아니라 왜 이재명은 왜 못 건들죠? 하늘이잖아요. 이재명
우리 수령 동지고 수령 동지인데 어떻게 아바이 수령 동지다. 그 밑에 박찬대를 까고 얘를 갖다가 희생제물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B의원 물밑 소통 조언하더니 탓하며 들으려고도 안 했다. 그 다음에 의원씨 될 때까지 한다. 웬 전술과 전략이 없는 원내기조다. 이게 될 때까지 한다가 뭐죠? 뭐 너희들이 특검을 거부하고 그래도 우리는 될 때까지 탄핵하고 될 때까지 특검 올릴 거다. 그 얘기를 갖다가 박찬대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박찬대의 생각이겠습니까? 그게? 아니 도대체 범죄당에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이재명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범죄당에서는 구조가. 예? 그러면 그 화살을 갖다가 애꿎은 박찬대한테 쏴갖고 박찬대 하나 경질하고 이걸 국면을 갖다가 전환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민주당 안에서도 아는 거야. 이제는 사람들이 아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이재명한테 충성을 하고 아무리 정말 온몸을 바쳐서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무슨 꼴이 나냐? 박찬대 꼴이 나겠구나. 이제는 사람들이 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이재명의 이 위치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오늘 이 그래프가 많이 나왔는데, 자, 범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이 39%. 이게 뭐야? 데일리한 조사입니다. 뭐 이낙연, 그다음에 김동연, 우원식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뭐 압도적이죠. 반면에 이 압도적인 건 압도적이지만 하지만 그럼 이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이거는 하락 추세다. 예. 이게 상승 추세가 아니다. 39%라는 게 그전에는 몇 프로였느냐? 45%였다. 근데 지금은 몇 프로냐? 39%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은 뭐냐? 또 35%또 떠져. 이거는 점점 떠나가지 이거 오르지 않습니다. 오르질 않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아무리 충성을 해도 또 박찬대 꼴 나겠구나. 이재명은 그냥 쓰다가 소용없으면 그냥 휴지탕에 그냥 확 버리는 그런 나는 소모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이재명한테 충성하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도 알잖아요. 국민이 뭐를 아느냐? 여기 보시면 이재명 스스로가 그렇게 윤통한테는 뭐 빨리 뭘 수사를 받아야 되느니 어째야 되느니 온갖 그런 얘기를 갖다 다 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은 질질질질질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게 기사가 하나 떴는데 검찰이요 항소를 했답니다. 이게 뭐죠? 이거를 갖다가 김동연 판사가 무죄를 때렸잖아요. 그 위중교사.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검찰의 항소 이유가 뭐냐? 음주와 운전 나눠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범죄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음주도 죄가 아니잖아요. 아니,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예? 운전도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죄가 아닌데 그 두 개를 갖다가 합해 놓은 게 왜 죄냐? 음주운전이 왜 죄냐? 지금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 김동연 판사 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이재명이 어떻게 판사를 갖다가 구워 삶아갖고 어떤 커넥션으로 우리가 증거는 없지만 정확한 정황은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정황이 그걸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이거 더 이상 이재명을 믿을 수가 없다. 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판결이 나도 이런 판결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김동연 판사님, 예? 이걸 말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자, 김모 씨가 6개 발언 중에 4개를 위증했는데 그래서 그 위증한 죄로다가 유죄 해갖고 벌금 500만 원을 때리고 이재명은 뭐예요? 방어권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그 4개 위증했지만 그게 이재명을 위해서 위증한 게 아니다 해갖고 1심을 무죄 판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요, 우리의 상식 범위 내에서 이게 움직여야지, 뻔히 유죄인 걸 아는데, 판사가 아무리 무죄라고 땅땅땅 때려도, 오히려
그거는 판사에 대한 불신, 이재명 또 뭔가 수를 썼구나. 이재명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지, 그게 절대 판사한테도 좋은 얘기가 아니고 이재명한테도 좋은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믿지 못하겠다예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이재명도 믿지 못하겠고 민주당도 믿지 못하겠고,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그 계엄 이후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 그래프가 지금 뭐예요? 지지율은 이렇게 폭등한 형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폭락하는 형태로 가 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윤석열의 행위가 맞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켜야겠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그 윤석열 특정인을 갖다가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파의 가치가 다시 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왜 우파가 지금 이 해체될, 망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어떤 위기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결국은 대통령 지지도라는 것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나오는 거지, 윤석열 자체가 잘했다가 아니다. 예? 이 45%라는 거는 윤석열 자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그 좌파 대통령, 완전 그런 극좌 개딸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재명 하는 꼴을 보니까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번 대통령은 누굴 뽑아야 된다? 제대로 된 우파 가치의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지지도가 급등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지키겠다 했고 결집한 수구 꼴통들은, 자통당들은 아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미미한 퍼센테이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갖다가 해석을 할 때, 윤석열 지지도가 올라가나? 예. 특히 그 위기감을 갖다가 지금 어디서 느끼고 있느냐? 그 위기감을 갖다가 20대, 30대가 느끼고, 정말이요, 20대, 30대는요, 지금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 아주 힘들대요. 저희야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좀, 그래도 인생의 세팅이 되고, 이런 상태지만, 지금 20대, 30대는 그걸 처음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시점 아닙니까? 그 인생의 시점이. 근데 지금 너무너무 힘들대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이런 상태로는 이 사람들이 20대, 30대가 여기다 투표를 해가고, 여기, 여론조사에 여기 응답을 했다 해서 윤석열 개인이 좋다. 나는 윤석열을 정말 지지한다. 이런 뜻이 아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파라는 그 대통령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재명 같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친구가 되면 안 된다. 라는 일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이제 다 맞아떨어져요. 자, 여기도 보면 민주당 지지율 48에서 36으로 폭 떨어지고, 국힘 당의 지지율도 24에서 30 폭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국힘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가 아니라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들이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지금 이거 데일리안에서 조사한 건데, 절대 찍고 싶지 않은 대권 후보 여기 나오잖아요. 이재명이 무려 42%예요. 42%. 예? 홍준표 16, 오세훈 9, 한동훈 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어떤 비호감, 그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려는 거에 대한 위기감, 정말 나라가 망하겠구나. 어쨌든 결집을 해야 된다. 우리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대통령 지지율과 국힘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폭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미 이제 국민들이 그동안 그 이재명과 범죄당이 무슨 뭐 탄핵, 심지어는 뭐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 또 지금 최상목까지 뭐 탄핵하려고 그러고 흔들고, 마음에 안 들면 법을 갖다 수시로 그냥 지 입맛대로 막 고치고, 경호처법 고치고, 무슨 검수한박 검찰법 고치고, 뭐 무슨 간첩법 고치고, 자관 이 지랄을 갖다가 계속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서야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이제서야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게. 예. 그래서 근데 이걸 갖다가 또 내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잘못은 이재명이 했는데 그걸 갖다가 다 누구한테 씌우는 거예요. 박찬대한테 다 씌워갖고 박찬대 날리고 그걸 갖다 세탁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게 더 괘씸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더 이상. 그러니까 점점 그 지지자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다른 그걸 봐도 이게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트렌드는 똑같습니다. 예. 39에서 36, 26에서 32, 이렇게. 예. 민주당은, 이제 떨어질만 남았고, 정당이 지지도가 떨어질만 남았고, 이 국힘은 사실 지금의 극우 국힘이 아니죠. 지금 이거를 갖다 대답한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보수당을 얘기해요. 지금 국힘은 보수당이 아닙니다. 예. 전통적인 보수당이 결국은 그게 결국은 뭐예요? 결국 한동훈 신당이 하면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 한동훈 신당으로 가게 돼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또 어쨌든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백골단 얘기를 갖다가 또 하고,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2030 백골단이 이게 언제 있어요? 1980년,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젊었을 때 1980년, 1990년대 시위대를 진압 체포했던 경찰 부대를 별칭한. 특별히 이게 왜 백골단이냐? 뭐 흰색의 그 하이바를 쓰고 뭐 경광등 갖고 그다음에 몽둥이 들고 뭐 이런 식의 했기 때문에 불침 별칭이 백골단 이렇게 붙여졌는데, 뜻밖에도 국회 소통기관에서 백골단 선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게 백골단 선언이 나오게 됐냐면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김인전이 그 국회 소통관을 빌려면 현직 국회의원이 그걸 예약을 해줘야 돼요. 근데 김전이 이제 예약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방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이 왜 눈보라가 휘날린 날에도 밤을 지새우면서 했는지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그 방공 청년단 대표예요. 김정현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지도부는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방공청년단으로, 백골단은 방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며, 백골단이라는 단어를 갖다 직접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이 선이 있었는데 회견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한남동에 시위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여러분에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대. 깜짝 놀란 게 뭐냐? 똑같습니다. 예, 흰색 화이바를 갖다가 들고 나왔습니다. 국회까지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는, 그다음에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갖고 또 보여주고, 이게 우리의 성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진압을 했습니다. 김민전이 급하게 비판 쏟아지자 사과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자의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 못한 채 기자회견 주선한 점 송구스럽다. 금일 진행된 기자회견을 철회한다. 이미 다 발표는 했어요. 취소한다가 아니라 철회한다는 뭐예요? 이미 다 발표는 내고 의사는 전달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고 내 뜻을 철회한다는 거야. 내가 거기 동의하지 않는다, 김민전이. 그래갖고 금일 기자회견 철회한다. 이렇게 해갖고 이걸 끌려고 했으나 하지만 이게 꺼지지가 않는다. 지금 이게 완전히 기름 붓듯이 확 화갖고
지금 이런 그 썸네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백골단 회견하고 철회, 자기 희화화, 잠이나 자라, 의원직 제명, 후폭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전을 날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것 때문에 작은 방송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조홍천이라고 나와갖고 CBS 라디오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딘가서 시위 벌어지면 그냥 몽둥이 들고 가지고 때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헬멧 쓴 사법경찰관도 쫙 깔려가지고 지나가면 힐끗힐끗 쳐다보고 하면서 옛날에 그 자료화면을 줬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경찰인데 그럼 방독면은 왜 썼을까요? 최루탄 뿌리니까. 예, 최루탄 쏘고 막 이렇게 잔인하게 뭐 강제 진압하고 몽둥이로 진압하니까 이렇게 그 헬멧 쓰고 그다음에 방독면 쓰고 예, 그렇게 하고 몽둥이 때리고 뭐 이런 장면입니다. 아니 정말 2024년에 계엄이 몇 말입니까? 2024년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백골단이라는 게 웬 말입니까? 예? 아, 정말 세상이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죠? 완전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했느냐? 야육당이라는 그냥 범죄당 통틀어 192명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192명이 김민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게요,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게 무슨 방법이냐 하면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갖다가 국회에 제출해요. 그럼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하는데 얼마가 돼야 되느냐? 3분의 2가 넘으면 국회의원 날아가는 거지. 제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을 할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이 날아가면 이게 비례잖아요. 비례니까 승계를 하겠죠. 그 다음번 사람이 승계를 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한동훈 신당이 왜 필요하느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김민전의 어떤 그 제명 촉구 결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8명만 넘어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192명입니다. 범죄당이 다 합해서 192명인데 8명만 김건희 특검할 때도 8명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 내란 특검할 때도 8명이 넘어가. 항상 그 8명 갖고 따지잖아요. 이번에 그 케이스입니다. 똑같습니다. 의원직 제명할 때도 3분의 2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8명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씨를 만들면 국회의원이 20명처럼 그렇게 교섭단체에 꾸릴 만큼 그렇게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8명만 움직일 수 있으면 된다. 신당을 딱 차리면 조용태 의원 이렇게 나올 사람 김상옥 몇 명 있을 거 아닙니까? 서너 명만 나오고 비례의원들은요, 한지하건 김예지건 간에 그냥 국힘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김민전에 대한 투표하겠습니다 하고 딱 투표를 하면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김민전 같은 애가 국회의원이 있으면 안 된다. 완전 보수를 갖다가 괴멸시킬 거다. 그렇게 분당 지시해갖고 괴멸시킨다. 그러면 이번에 그냥 찬성표 던집시다. 제명의 탄핵 이렇게 뜻을 전하면 아니 밖에서도 한동훈 신당 사람들이 찬성표 던지고 안에서는 비례의원들이 찬성표 던지고 그러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파워가 있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캐스팅 보트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그래서 꼭 신당 창당을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말씀드리는 중에 나라사랑님께서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장에 오신 것을 검사장 검사 다음에 검사장 감사합니다. 검사장에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닙니까? 김민전을 날릴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한동훈 신당이 우리가 캐스팅 보트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한동훈의 그 분위기는 뭐냐? 이 수국골통들만 빼면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뭐 위두은이를 갖다가 근간으로 해갖고 여기에다가 정치학교를 만들자. 그래갖고 이제 도토리 학교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풀뿌리에서는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해요. 다만 어떤 세력들이 지금 한동훈을 갖다가 까대고 있느냐? 바로 이런 세력들이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지금 용산 앞에 있는 어떤 그런 제가 오늘 이거 쇼츠 영상을 올려놨는데 저 정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윤상현이 그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그 캠프에 있었다. 그 증언을 갖다가 박지원이 오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남동 공간에 가서 얼쩡얼쩡하는 윤상현이나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였다가 30대에는 재벌과 딸을 만났는데.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우리 캠프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모르시죠? 네. 있었어요. 이따가 저리 가서 줄타기를 잘 했잖아요. 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심히 우려스럽긴 합니다. 김재섭 의원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또 박 대통령 타는 거 앞장서 반대했어.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국민은 또 달라져. 짜랑 대통령에서 아유 감사해. 김광훈 목사는 탄핵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명태균 사태와 관계가 있는. 제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당장에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표도 안 되고 대통령 후보도 안 되는데 그 길로 딱 들어선 것 같아요. 한남동 공간에 제가 가서 얼쩡얼 오늘 이 박지원 씨의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윤상현 씨에 대해서 좀 서치를 해봤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항상 역사 기록으로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걸 안 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윤상현을 제대로 알자. 이 사람은 뭐냐? 결국은 전두환 대통령의 20대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아주 극우라고 얘기하는 그쪽에 사위로 있다가 30대에는 롯데 재벌로 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그 캠프에 가서 박지원하고 같이 일했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또 저쪽으로 넘어가갖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님 하면서 친박 행세를 했던.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또 그 여세를 갖다가 몰아갖고 또 배지를 달고 용산에 가갖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잊지 말자, 윤상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얍삽한 세력, 극우 세력, 자기 밥통을 지키려는 세력, 그런 세력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가 최근에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도토리 정치학교, 그것도 결국 뭡니까? 아니 위드훈이가 한동훈이 좋아서 만들었는데 그 한동훈의 어떤 정치적인 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상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갖고 10대, 20대들, 30대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우파 가치를 갖다가 그렇게 가리키고 해갖고 정말 우파가 어떤 건지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 지금의 뭐 국힘도 그게 우파입니까? 우파 아닙니다. 잡탕입니다. 지금 뭐 유튜버 뭐 우파 유튜버라는 그 우파 유튜버입니까? 그 잡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지금 136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좀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잘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오늘 그 검색을 하다가 역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굉장히 우호적이구나 이런 걸 느낀 게 뭐 도토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이 기사가 이제 그 1월 9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저녁에 난 기사인데 변호사 협회가 한동훈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으로
황희석 씨한테 과태료 500만 원을 그렇게 징계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노무현 재단의 뭐 이사장으로 있던 아, 그 친구 누구죠?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던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그 우리가 별명이 촉새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계좌를 갖다가 자기가 뭐 이상 자기 계좌를 한동훈이 뒤졌느니 어쨌느니 그래갖고 그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잖아요. 네. 그 혹시 이름 아시는 분 기억나시면 좀 채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왜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응? 그 유명한 사람을. 자, 그래갖고 유시민,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해? 유시민이 그렇게 막 우기다가 뭐 자기 계좌를 뭐 불법으로 사찰을 했느니 뭐 했느니 그래갖고 열받아 갖고 소송을 걸었잖아요. 예, 이거는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 1심, 2심, 대법원심까지 확정을 해갖고 유시민이 500만 원 벌금형이 확정이 됐어요. 자, 그랬는데 거기에 그 황희석이라는 애가 그걸 쉴드를 갖다가 쳤거든요. 그 당시에 이거는 뭐 그 맞다. 그런 게 맞다. 뭐 그래갖고 했는데 그 변호사협회에서요, 이 황희석 씨한테도 500만 원의 징계를 때렸다는 거. 협회 차원에서. 예. 그 협회가 만약에 지금 그 있잖아. 그 모 아무개 씨도 내가 이 이름을 대면 그 사람 이름도 부르기 싫어갖고 내가 이름 안 부를 텐데 결국은 그 사람도 결국 그 법정에서 유죄 해갖고 지금 결국 뭐야 그 변호사 정지가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5년인가 7년인가 그 변호사 노릇을 못한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변호사 정지가 됐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디서 하느냐? 변협에서 하는 거예요. 변협이 그만큼 힘이 있어. 힘이 있어갖고 뭐가 변호사들이 문제가 있다, 뭐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든가 뭐 품위를 손상시켰다 그러면 거기서 징계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5년 정지, 뭐 7년 정지, 뭐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지금 이런 것처럼 그냥 그 과태료로다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 그게 뭐 3천만 원까지 때릴 수 있다고 그러네요. 과태료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 변협이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해서 바로잡겠다 하는 건 뭐예요? 그 한동훈한테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내 허위사실 유치한 혐의로 1심, 2심 모두 벌금 500만 원 대법원서 확정이 돼서 또 대한변협 역시 과태료.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은 법원에 내는 거고 벌금은 이 과태료는 또 대한변협에다가 500만 원 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다가 때렸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경희님, 이 지지율에 관해서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박지원도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던데, 제가 아까 그 보여드린 그 영상이 있잖아요. 그 윤상현 영상. 거기서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도 했거든요. 뭐 몇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황동현, 홍준표, 뭐 나경원, 뭐 거기 이제 윤상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게 분명히 이게 치고 올라올 거다. 지금 이렇게 약간 이게 정체가 돼 있고 좀 이제 그런 국면에서 한동훈의 어떤 지지율이 이렇게 있지만 이게 때가 되면 아주 급격하게 치고 올라올 거다. 이렇게 그 박지원 씨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서 제가 국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많은 그 그래프를 갖다가 보여드렸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그 한동훈에 대해서 나온 이제 그래프가 이거 아닙니까? 예. 자,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렇게 해갖고 그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돌직구쇼에서 오늘 나온 그래프인데, 자,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건 어디서 조사했느냐? 한국리서치, 뭐 K리서치, 그러니까 네 군데에서 합동으로 조사한 얘기입니다. 아주 최근이에요. 1월 6, 7, 8
이렇게 3위를 조사한 겁니다. 자, 이재명이 31%야. 근데 오세훈, 홍준표 7%고 오히려 한동훈이 5%야.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한동훈은요, 국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똥바가지예요. 한동훈이 국힘에 들어간 결과가 민심이 이렇게 떠났다는 거지. 왜? 한동훈의 콜라가 보이는 게 아니라 국힘의 그 똥바가지, 그 똥물 같은 그게 너무 강한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의 이미지를 다 깎아먹었다. 그놈의 똥물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한동훈의 지지율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 왜? 아니, 한동훈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국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갈까요? 그건 뭐예요? 한동훈하고 국힘은 상극입니다. 같이 있으면 안 돼. 한동훈 같이 그런 개혁적이고 프레시한 그런 마인드의 사람이 그렇게 올드하고 그 똥물이고 구정물에 이렇게 들어가 봐야 한동훈이 빛이 안 나는 거야. 한동훈의 가치가 죽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신당을 갖다가 찬당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한동훈의 지지율은요, 바로 10%대, 20%대로 바로 폭등하게 돼 있다. 예, 걱정하지 마시라. 이재명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맥시멈이라서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고, 한동훈은 뭐예요? 앞으로 폭등한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반드시 자기의 새 정치를 할 수 있는 새술은 새부대, 자기 새 정치를 할 수 있는 신당 창당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또 143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좀 한 번씩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잘 확장될 수 있도록 또 빨리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0시에 한통령 오늘 잠시 후에 그러니까 지금 9시 반이죠. 그러니까 한 3시간쯤 후에 그 0시 3시간쯤 후에 0시 15분에 합니다. 이미 썸네일은 올라가 있습니다. 썸네일이 어떻게 올라가 있느냐? 이 더러운 세상, 더러운이 아니라 더러운 세상, 한동훈만 외롭다. 이렇게 썸네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오늘 0시에 한통령에 하시면 거기서 못다한 얘기를 제가 잘 풀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한동훈의 심정을 갖다가 누가 알리요?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중간지대가 벼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뽑으면 결국은 극자, 개딸, 종북 세력 좌파 밖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국힘을 갖다 찍으려면 결국은 아까 보셨죠? 윤상현 정광훈한테 90도 인사하는 거, 폴더 인사. 그러니까 결국 국힘이 그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결국 국힘 찍는 사람은 자통당 태극기 부대 그것밖에 없습니다. 헬멧 쓰고 백골단 그런 애들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신당이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들 같은 전통 보수뿐만이 아니라 중도우파, 중도좌파, 그다음에 중도 다 어우를 수 있는 한동훈 신당이 되면 이거는 대통령 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 이재명은 대통령 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월 6일 날 월요일 날 새벽에 0시에 한통령 방송인데요. 한동훈 국힘 대선 후보 포기 이거 2시간 40분짜리 방송인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어그로로 이거 쓴 썸네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갖다 보시면 정말 여러분은 한동훈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꼭 보시라. 그리고 저하고 한번 만원빵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대표 국힘 대선 후보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국힘 대선 후보가 안 된다에 다니엘 초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다른 네 분도 거기다가 지금 만원빵
제가 증거로 캡처해서 했습니다. 그럼 국힘 대선 후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채창에 써주시면 제가 이쪽에 명단에 올리겠습니다. 자, 대선이 언제라고요? 5월 대선, 6월 대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간이 1, 2년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만원빵 한번 해봅시다. 예, 제가 11월 10일 날 멤버십 방송을 김건희 여사 분석 1시간 15분 한 게 있고요. 또 16일 날은 한동훈 대표와 그 지지자들 분석 1시간 45분 분석한 게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영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계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서훈자님, 이경숙님, 오두막님, 김영애님, 노재권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넘버올릭님, 3회, 함다롱님, 수연님, 홍익미님, 나른한 오우님, 3회, 블루마운틴님, 김신현물님, 2회, 오두막님, 사필규정님, 조인혜님, 점점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검사 등급의 블루마운틴님, KKK님, 윤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서주환님과 이용숙님이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또 슈퍼챗으로 넘버홀릭님께서 10만 원, 5만 원만 총 20만 원을 보내주셔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예,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채널, 한동영 채널 여러분께서 써주신 또 채창의 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보성님, 자통당서 20대, 30대 알바들 당근에서 모집 중이라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막 여론조사를 갖다가 20대, 30대 막 높여놓은 거야. 야, 이것도 새로운 정보네. 아이고, 보성님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유니콘님, 만 자유대한민국을 살릴 최고의 정치인입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조인님, 근데 이재명 지지율이 안 빠지는 이유는 뭐라 설명할 수 있나요? 그 이재명 지지율은요, 지금 하향 추세입니다.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면 50%를 얻어야 됩니다. 이재명의 맥시멈이냐 37%, 37% 그래서 그걸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위를 깨지를 못,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다는 거죠.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딱 정해 있기 때문에 그 확장, 그러니까 맨정신 가진 사람은 이재명을 찍을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지지자만, 안에서도 박찬대한테 모든 거를 갖다가 희생양을 삼아갖고 이거는 박찬대가 마음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뜻대로 한 거 아닙니까? 예? 아바타 아닙니까? 박찬대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헌시작 버리듯이 그렇게 욕을 갖다가 바가지라고 그걸 잘라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사람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고정적인 지지층에도 저 칼을 갖다가 다음번에는 내가 맞겠구나. 그럼 지지를 할까요? 예, 지지를 안 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 이재명은 쪼그라들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 블루마운틴님, 대통, 찌은 절대 안 되죠.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조인혜님, 대통령 지지율 40% 넘어가면 기각된다고 송동진 하는데요. 아, 지지율이 40%, 그래서 지금 인위적으로 막 지지율을 갖다가 놀리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전문가들이 우리가 이제 뭐 아마추어로 생각할 건 아니고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게 종편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에서 뭐 20년 20년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있다는 사람들이다. 뭐 무슨 연구소 소장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패널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패널들이 기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다 그냥 탄핵이 가결이 될 거다. 그렇게 그래서 대선을 갖다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각될 확률이 모르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김동연 판사처럼 뭐 말도 안 되는 뭐 위중교사를 갖다가 무죄 이렇게 때리지만 근데 그건 한 사람이 가능하지만 지금 헌재는 8명이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8명이 그 만장일치를 원한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탄핵할 때도 그 만장일치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표대결 해갖고 뭐 무슨 뭐 6대2 뭐 이런 식의 한 게 아니라 헌재가 추구하는 거는 그냥 표면상으로는 만장일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장일치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기각으로 만장일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탄핵 용인으로 만장일치가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정말 좀 너무 꿈이 과하다. 자통당의 꿈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제이님, 예. 정원님 반갑습니다. 손님 계셔서 좀 아이고 이렇게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돌방님, 한통령 방송 남김없이 빠짐없이 잘 보며 감사드립니다. 예. 아 정말 이스돌방님은 저희 아주 팬이신 것 같아요. 예. 방송을 갖다가 정말 빠짐없이 보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블루마운틴 잠녀 3배 가깝다. 아, 정말 아깝습니다. 이번에 또 잣대면서 해골단인지 뭔지 해놓고 또 잣대면서 백골단인지 뭔지 하고서 국회에서 또 잣답니다. 예. 근데 잣는 사진이 2개야. 지난번에 사진 하나 찍혔는데 이제 또 2개가 돼서 국회에서 자는 사진이. 나라사랑이 이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나라사랑 검사장님 되신 거를 환영합니다. 예. 예. 어쨌든 그 지지율은 한동훈 지지율은 너무 정혜인님 마차인데 날아갔나요? 아직은 안 날아갔는데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희생양을 누군가 찾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분위기 쇄신을 하려면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희생양을 지금 반창대로 찾아서 딥다 공격하고 있다. 내부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경희님 전민전 정당은 한동훈 쫓아냈어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주니키님 다들 수고하셨어요. 0시 15분에 0시에 한통령 방송이 있습니다. 잠 안 오시면 오세요. 예,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웰컴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0시 15분에 한 3시간쯤 남았죠? 예, 맞습니다. 피스톨방님 팬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열성적인 팬이 생겨갖고 힘이 나네요. 예. 자, 여러분 또 이제 불금 금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예, 여러분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3시간쯤 후에 0시 15분에 제가 0시에 한통령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 주제는 뭐냐? 이 더러운 세상 한동훈만 외롭다. 저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웅님, 한동훈, 오직 한동훈뿐입니다.